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센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선하면 미국 쪽에서 SOS를 청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협업을 요청한 만큼 여기에 맞춰서 약간의 어떤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업종인데 지금 나온 25%라는 관세는요. 사실 그렇게 큰 카드가 되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자문역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은 25%의 조금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정책 영향이 국내 조선업계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조선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조기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시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고 새 정부와의 협상 결과가 조선업과 상호 관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발 상호 관세 충격에 흔들리는 업종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의 행보는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관세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 내 항만간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미국 선박만 이제 사용해야 하는 이런 존수법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조선사의 대미 수출 비중은 이제 1% 미만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해상권 확대를 좀 저지하면서도 해운 산업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조선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조선업이 이제 미국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인력 부족과 또 공급망 취약성으로 인해서 함정 건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좀 협력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조선업은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선업 협업,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사업 중 하나가 MRO 사업입니다. 미군의 함정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컫는 건데 실제 어떤 수주가 있었는지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는지요? 네,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장비 MRO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 업계의 협력 강화 방침에 힘입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열척 안팎의 해양 조사선 그리고 군수 지원함 등 비전투함 MRO 사업을 한국 기업에 발주할 계획으로 척당 200억에서 300억 규모로 총 사업 규모가 2천억에서 3천억 규모로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30년간 연간 43조 규모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신규 건조 사업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군수 지원함 워리시라호의 정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출항했고요. 미 해군 칠함대 소속 급유함 유코노의 정비 수리 사업도 연이어 수주했고요. 2025년까지 5에서 6척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3척의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오션과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칠함대 소속 군수 지원함 한 척의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양사 모두 디지털 기술 접목 시설과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해 미군 기술 검증을 통과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미국은 앞으로 30년간 300척이 넘는 군함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12척꼴인데 이건 사실 미국의 역량을 좀 뛰어넘는 수준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쪽 관련해서 또 협업을 하지 않을까, 직접 건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건조 능력 더 많은 그 배를 그렇죠. 지금 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함정 건조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통과가 좀 핵심 변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들이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해상 전력 대비해서 좀 취약한 미 해군을 증강시킬 목적에 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력 부족과 함께 노동자들의 이런 기술력 부족으로 함정 건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기술 수출 우려. 그리고 이제 그런 의회 승인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런 변수들이 있고, 또 미국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반발 강도 등이 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현지 조선사를 인수를 한다거나 현지에서 또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좀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 한번 들어봤고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페널티 아닌 이런 또 부분들을 부과하는 이슈가 있죠. 자국 항구를 오가는 중국산 선박 선사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산 선박 주문 취소도 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정말 있는 일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2025년 2월 22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 선사의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고하였는데요. 이는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의 장악력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자금 조달과 미국 선적 선박을 이용 촉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운사들이 중국산 선박 발주를 제고하거나 멕시코와 캐나다 항구로 우회를 검토하는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과 조선업계에 따르면은 세계 최대 석유 에너지 기업 미국 엑스모빌이 최근 중국 조선사와의 액화 천연가스 벙커리선 관련 계약 진행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정부의 대중국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방침에 따라 중국 선박 건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첫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주가 취소되고 이렇게 뭔가 사례가 계속 나타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중국으로 가려던 수요가 어떻게 이쪽으로, 우리 기업 쪽으로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은 이제 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인도량은 중국이 51%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이 약 30%, 그리고 일본이 한 15%이 순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한 이런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비중국산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좀 붙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엑슨모빌이 중국의 수주를 맡기기로 했다가 취소한 대형 LNG 벙커링 선의 경우 중국과 한국 조선소에서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대형 LNG 벙커리성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국내 조선 수주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난달 이제 한국 조선업계에서 신규 수주한 물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3월 한국이 신규 수주한 선박은 81만 CGT로 52만 CGT를 거머쥔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을 1위를 차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량 1위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조선업계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그 기자재 쪽이나 이쪽으로도 함께 노를 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현우 자문위원님, 이쪽도 정말 어떤 그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LNG선 수주를 받게 되면 조선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LNG선 한 척을 건조하려면 이제 보온재나 또 배관, 엔진 등등 많은 부품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 이런 미국 MRO 사업이 확대되고 여기에 쓸 부품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조선기자재 관련주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정은 자문위원님.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동성 화이텍입니다. 아, 네네. 조선업계에서 이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행제 수요 증가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중국 조선소양 수주 그리고 국내 조선소양 판가 인상 가능성이 추가 기회가 존재하면서 2025년부터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형성과 지지 확인을 하면서 공략 타점을 잡아가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제 관심주를 열어볼 텐데요. 김현우 자문역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딱 종합해서 유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정리 한번 도와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이런 조선업 협력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시면서요. 이런 대형 LNG 벙커리성 수주 공시와 함께 그에 따라서 중국 선박 인도량 감소가 우리나라 선박 인도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의할 점은 수주 이후에 선박이 인도되는 이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분할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되는 측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도 좀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으로 좀 단기 급등과 함께 주가가 선반영이 된 부분이 크다면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활기가 넘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도움 필요하실 겁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를 하시면 자문역이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정훈 자문역의 마스터픽이 공개되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김현우 자문역의 관심주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관심주로 하이로 코리아를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예, 하이로 코리아는 이제 관 이음새 피팅 밸브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HD 현대와 삼성중공업이 LNG 선을 수주하게 되면은 하이로 코리아의 피팅이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했지만 연간 약 30% 가까이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또 향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동사의 고압 피팅 수요 기대감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PBR 같은 경우에도 0.8배 수준이고 배당률도 약 4%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